여러분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막막하고 답답했던 상황에서 누군가의 한마디가 길을 열어준 순간, 또는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따뜻한 손길이 다시 일어설 용기를 준 그 순간들을 말이죠. 불교에서는 이런 소중한 사람을 선지식이라 부릅니다. 선지식은 단순히 나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등불이 되어주고,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며, 때로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인생의 물줄기를 바꾸어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런 귀인은 어떻게 우리 곁에 나타날까요? 그리고 귀인이 나타났을 때 우리 삶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귀인이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은 바로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학 졸업을 앞두고 취업 준비를 하던 그는 수십 번의 면접에서 계속 떨어졌습니다. 자신감도 바닥났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카페에서 우연히 옆자리에 앉은 중년 남성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작은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청년의 이야기를 듣더니 당신은 글을 써본 적이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청년은 대학 시절 교지 편집부에서 활동했던 경험을 떠올리며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말했습니다. 그럼 한번 우리 회사에 와서 일해보는 게 어떨까요? 지금 그 청년은 편집자가 되어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대기업 문을 두드렸지만 열리지 않았던 길이 뜻밖의 만남을 통해 활짝 열린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어변의 성숙이라고 말합니다. 오랫동안 쌓아온 선업이 때가 되어 결실을 맺는 것이죠. 그 청년이 대학 시절 성실하게 교지 활동을 했던 그 작은 인연이 훗날 그의 인생길을 열어주는 열쇠가 된 것입니다. 귀인이 나타나면 지금까지 아무리 노력해도 풀리지 않던 문제가 마치 거짓말처럼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외적인 해결책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새로운 관점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한 점의 촛불만 켜져도 길이 보이는 것처럼 귀인의 한마디나 작은 도움이 내 안의 지혜를 일깨워 전혀 생각지 못했던 해답을 찾게 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마음의 평안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과 만날 때는 어떤가요? 즐거운 순간도 있지만 때로는 시기나 질투심이 일어나기도 하고 비교의식이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SNS가 발달한 요즘에는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남들의 화려한 일상을 보며 내 삶이 초라해 보이고 누군가의 성공 소식을 들으면 마음 한구석이 씁쓸해지기도 하죠. 그런데 진정한 귀인을 만났을 때는 전혀 다릅니다. 함께 있으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욕심도 줄어들고 화도 잘 나지 않으며 평소보다 마음이 너그러워집니다. 제가 아는 한 법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과 차 한 잔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느새 복잡했던 생각들이 정리되고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특별한 말씀을 해주시는 것도 아닌데 그저 함께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내면의 소음이 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선지식의 가피력입니다. 선한 벗의 영향력이 나의 번뇌를 가라앉히고 선한 마음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죠. 직장에서도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같은 일을 해도 어떤 상사와 함께 일할 때는 스트레스가 극심하지만 다른 상사와는 편안하게 일할 수 있죠. 후자의 경우가 바로 귀인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귀인과 함께 있으면 내 안의 부정적인 감정들이 자연스럽게 정화됩니다. 이는 그들이 이미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 고요하고 평온한 에너지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진실한 조언입니다. 귀인이 하는 말은 항상 달콤하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내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듣기 싫은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소중한 씨앗이 됩니다.
한 회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늘 갈등을 겪었습니다. 자신은 올바른 일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그러던 중 신입사원 시절부터 그를 지켜본 선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네는 틀린 말은 하지 않아. 하지만 옳은 말을 너무 날카롭게 해. 칼도 베기 위해서는 예리해야 하지만 상대방을 다치게 하면 안 되지 않나? 처음에는 기분이 상했습니다. 자신의 정의로운 마음을 오해받는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며칠을 곰곰 생각해 보니 자신이 올바름이라는 명목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상처 주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말하는 방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며 부드럽게 전달하려고 노력했죠. 놀랍게도 사람들이 그의 말에 더 잘 귀 기울이기 시작했고 직장에서의 관계도 훨씬 원만해졌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쓴 약 같은 법문이라고 합니다. 당장은 달갑지 않지만 결국 우리의 병을 고쳐주는 소중한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우리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해줍니다. 괜찮다. 내 잘못이 아니야. 상대방이 이상한 거야 라고 위로해주죠. 물론 이런 위로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귀인은 다릅니다. 내가 정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말을 해줍니다. 비록 그 순간은 아프더라도 말이죠. 네 번째 특징은 절묘한 타이밍입니다. 귀인은 우리가 원할 때가 아니라 꼭 필요한 순간에 나타납니다. 마치 가뭄 끝에 내리는 단비처럼 절망의 끝에서 희망의 손길처럼 다가옵니다. 한 중년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녀는 20년간 한 회사에서 성실히 일해왔지만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갑작스럽게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나이도 있고 해서 재취업이 쉽지 않았고 경제적 어려움까지 겹쳐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작은 절에서 법회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평소 불교에 관심이 없었지만 답답한 마음에 발길이 그쪽으로 향했죠. 법회가 끝나고 혼자 남아 있는데 한 노보살님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어디 마음이 무거운 일이라도 있나 봅시다.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그동안 쌓였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노보살님은 자신이 운영하는 작은 카페에서 일할 사람을 찾고 있다며 함께 일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지금 그 여성은 그 카페에서 일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비록 예전보다 수입은 적지만 사람들과의 따뜻한 만남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귀인은 우리가 가장 힘들 때, 가장 절실할 때 나타납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어변의 성숙이라고 설명합니다. 과거에 지었던 선한 인연들이 때가 되어 결실을 맺는 것이죠. 마치 씨앗이 적당한 온도와 습도가 되어야 싹을 틔우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충분히 준비되고 간절해졌을 때 귀인과의 인연이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내면의 변화입니다. 귀인은 나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신 내 안에 있는 힘을 일깨워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한 청소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공부에 흥미를 잃고 매일 게임만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잔소리도 지겨웠고 미래에 대한 꿈도 없었죠. 그러던 중 학교에 새로 오신 상담교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선생님은 아이를 다그치거나 훈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넌 어떤 게임을 좋아하니? 라고 물어보며 아이의 관심사에 대해 진심으로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게임 속 캐릭터가 레벨업을 하는 것처럼 인생도 단계별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죠. 게임에서는 몬스터를 잡으면 경험치를 얻잖아. 공부도 마찬가지야. 어려운 문제를 하나씩 해결할 때마다 너의 내공이 쌓이는 거야. 그 선생님의 말을 듣고 아이는 처음으로 공부를 게임처럼 재미있게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목표부터 하나씩 세우고 달성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보상을 주며 조금씩 변화해 나갔습니다. 귀인은 이렇게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발견하도록 도와줍니다. 불교에서는 부처님도 중생을 대신 깨달아 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깨달음은 오직 자신의 노력으로만 얻을 수 있다는 뜻이죠. 마찬가지로 귀인도 나 대신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대신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줍니다. 여섯 번째 특징은 의미 있는 우연들입니다. 귀인이 나타날 때는 정말 신기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절묘한 타이밍들이 이어지죠. 한 사업가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지만 자금 조달이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 은행을 다녀봤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죠. 그러던 어느 날 지인의 결혼식에서 옆자리에 앉은 분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투자회사를 운영하는 분이었는데 우연히 그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 분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서로의 비전이 잘 맞았고 결국 투자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후에도 우연들이 계속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사업에 필요한 전문가를 우연히 동창회에서 만나게 되었고 적당한 사무실도 지인의 소개로 좋은 조건에 구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은 것처럼 일들이 술술 풀렸다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현상을 어변의 상응이라고 설명합니다. 과거에 지은 선업들이 서로 연결되어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난 후로는 좋은 정보들이 자꾸 들어오거나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계속 만나게 되거나 하는 경험 말입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귀인과의 만남이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그 열린 마음이 더 많은 좋은 인연들을 끌어들이는 자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특징은 시련 속의 동행입니다. 세상에는 좋을 때만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공했을 때는 축하해주고 즐거울 때는 함께 웃어주지만 어려움이 닥치면 슬며시 자리를 뜨는 사람들 말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귀인은 다릅니다. 오히려 내가 어려울 때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하남 환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갑작스럽게 암 선고를 받고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수술과 항암 치료로 몸은 점점 야위어 갔고 마음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대부분은 형식적인 인사에 그쳤죠. 그런데 직장 후배 중 한 명이 매주 빠짐없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특별한 말을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그저 곁에 앉아 있어 주었습니다. 때로는 함께 조용히 TV를 보기도 하고 때로는 옛 이야기를 나누며 웃기도 했습니다. 그 후배의 꾸준한 동행 덕분에 그는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구나. 내 편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치료 의지를 불러일으켰죠. 지금은 완치되어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동고동락의 벗이라고 합니다.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는 진정한 벗이라는 뜻이죠. 시련은 인연의 진정성을 시험하는 시금석과 같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칠 때 진짜 나무와 가짜 나무가 구분되는 것처럼 어려움이 닥칠 때 진정한 귀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구분됩니다. 진정한 귀인은 내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진 자리에서 함께 앉아주는 사람입니다. 그 따뜻한 동행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특징은 마음의 선물입니다. 귀인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은 화려한 물질이 아닙니다. 오히려 짧은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 따뜻한 미소 속에서 깊은 울림을 선사합니다. 한 고등학생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성적이 좋지 않아서 늘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시험 때마다 스트레스가 심했고 자존감도 바닥이었죠.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성적이 전부가 아니야. 네가 친구들을 배려하는 마음, 어려운 친구를 도와주는 모습을 보면 참 예쁘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 마음씨가 내 가장 큰 재능이야. 그 한마디가 그 학생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에게도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공부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장점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사회복지사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불교에서는 법을 나누는 것을 최고의 보시라고 말합니다. 물질적인 도움보다 마음의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이 더 큰 공덕이라는 뜻이죠. 요즘 같은 물질 만능 시대에는 값비싼 선물로 마음을 표현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귀인이 주는 선물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격려, 위로, 깨달음, 용기 같은 마음의 양식들 말입니다. 이런 선물들은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가치를 발휘합니다. 어려울 때마다 떠올리는 따뜻한 말 한마디, 절망할 때마다 힘이 되는 작은 격려가 바로 귀인이 남긴 가장 소중한 선물인 것입니다. 9번째 특징은 인연의 지속성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미성숙함 때문에 소중한 사람을 놓치기도 합니다. 귀인의 조언을 무시했거나 감사함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거나 자만심에 빠져 관계를 소홀히 했던 경험들 말입니다. 한 젊은 직장인의 이야기입니다. 그에게는 직장에서 많은 것을 가르쳐준 선배가 있었습니다. 그 선배는 업무뿐만 아니라 인생에 대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죠. 하지만 그는 그런 선배가 간섭하는 것처럼 느껴져 점점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몇 년 후 선배가 다른 회사로 이직했고 연락도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그 선배의 조언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혼자 일을 처리하다가 막힐 때마다 선배의 말이 생각났고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에도 그 선배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지금은 서로 소중한 파트너가 되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어변이 닿지 않으면 다시 만나게 된다고 말합니다. 한 번의 실수나 무관심으로 관계가 끊어진다 해도 정말 중요한 인연이라면 다시 만날 기회가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내가 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전과 같은 마음가짐이라면 귀인이 다시 와도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겸손함을 배우고 감사함을 아는 마음으로 준비가 되어야 비로소 새로운 만남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10번째 특징은 역할의 순환입니다. 귀인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귀인이 되는 일입니다. 한 중학교 교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학창시절 공부를 못해서 늘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선생님이 그의 손재주를 발견하고 계속 격려해 주었습니다. 덕분에 자신감을 회복했고 결국 기술 분야로 진로를 정해 전문대를 졸업한 후 교사가 되었습니다. 지금 그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학생들을 특별히 돌보고 있습니다. 성적이 좋지 않아도 각자의 재능을 찾아주고 꾸준히 격려해주죠. 몇 년 전에는 한 학생이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요리사의 꿈을 이룰 수 있었어요. 선생님이 제 요리 실력을 처음 알아봐 주셨잖아요. 이제 저도 제자들에게 선생님 같은 스승이 되고 싶어요. 이처럼 선한 영향력은 계속 이어져 나갑니다. 한 사람이 받은 도움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그 사람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선순환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자등명 법등명이라 하여 스스로 등불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밝은 등불이 되어야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런 귀인의 역할을 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작은 배려, 힘들어하는 동료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후배에게 경험을 나눠주는 멘토링까지 일상의 모든 순간이 누군가에게는 귀인이 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경쟁 사회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성공에만 몰두하고 있을 때 타인을 배려하고 도와주는 사람은 정말 소중한 존재가 됩니다. 그런 사람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고 결국 본인도 더 큰 도움을 받게 되는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에서 어떻게 귀인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귀인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첫째,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편견과 선입견으로 가득한 마음으로는 귀인이 와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지위가 낮다고, 외모가 평범하다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지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나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교만한 마음으로는 어떤 가르침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아직 배울 것이 많다는 열린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귀인의 지혜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작은 도움에도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도움이 찾아옵니다.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사람보다는 감사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니까요. 넷째,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먼저 남을 도우려고 할 때 나를 도와줄 사람도 나타나게 됩니다. 이는 불교의 인과법칙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지금까지 귀인이 나타날 때의 특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막혔던 길이 열리고 마음이 평온해지며 진실한 조언을 들을 수 있고 절묘한 타이밍에 도움이 오고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고 의미 있는 우연들이 이어지며 시련 속에서도 함께해주고 마음의 선물을 주며 인연이 지속되고 나 역시 누군가의 귀인이 되는 것까지. 이 모든 특징들을 정리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의 변화입니다. 귀인과의 만남은 단순히 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성장하고 변화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만남이 업연에 의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과거에 지은 선악의 업이 현재의 인연으로 나타난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짓는 모든 행위가 미래의 인연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베푸는 작은 친절, 건네는 따뜻한 미소, 어려운 사람에게 내미는 도움의 손길이 모두 훗날 나의 귀인을 부르는 씨앗이 됩니다. 마치 메아리가 돌아오듯 선한 행위는 반드시 선한 결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 귀인을 만나길 기다리기만 하지 마세요. 먼저 내가 누군가의 귀인이 되어 보세요. 내가 먼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에게 등불이 되어 주세요. 그때 비로소 나에게도 진정한 귀인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모두가 서로의 귀인이 되어 이 세상을 더 따뜻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가길 발언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실천을 시작해보세요.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만남들을 선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